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 요거 합니다. 네. 이 자석들아. 예, 오늘 네. 자석 이야기. 진짜 저희가 네.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 모시고 자석 얘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네. 빨리 또 불러와라 이놈들아.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도 괜찮다. 김갑진만 있으면 된다. 네, 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오늘 또 어디 출장 가셨다가 네. 제가 또 인터셉트. 진짜 나-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자석 이야기. 자석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하드디스크의 원리를 배웠죠. 이야. 그게 자석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못하잖아. 하여튼 네. 자석에 이용한 거다. 그 미세한 자석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1초라도 아낍시다. 잠시 예.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김갑진. 김갑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갑진입니다. 저희가 막 네. 요거 나오는 동안에 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자기장과 전류는 관련이 매우 깊다. 그리고 막 뺑뺑 돌면 자석이 된다. 전류가 자기장이 막 생긴다. 에이,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좀 추가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이, 예. 네.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석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석의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 그러면 왜 붙냐? 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결국 원자 하나가 남는데 걔도 여전히 자석이다. 그럼 얘가 도대체 왜 자석이 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건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예. 원자를 가만히 보니까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더라. 근데 전자가 이게 도는 게 이게 전류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게 자석의 근원이다. 모든 물질은 자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니까, 원자로 도니까. 도니까. 네. 그래서 원자 주변에 결국- 전자가 도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물질은 다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 세상 에브리띵은 다 자석인데. 자석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는데.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여기서 도는 게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자전하는 것도 있고 공전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두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자전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자리에서 도는 거. 제자리에 예. 전자가 자전하면서 스핀을 하는데. 전자가 스핀을 하고 예. 그게 자석의 근원인데 네. 전자가 스핀을 해야 자석이에요. 예.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는 돌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도 돌고 주변도 돌고. 그렇죠. 원자핵 주변을 돌기도 하고 혼자서도 뱅글뱅글 돌기도 그런데 돌고 있고. 어떤 녀석은 자석이 되고 어떤 예. 녀석은 자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자 하나를 보면 자석이 맞는데 요걸 다 모았을 때 모든 스핀들이 같은 방향을 정렬하고 있으면 여기 그건 자석이 자석. 되는 거고. 그렇지. 아, 배워 생각났어. 그렇지. 생각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물질을 만들었을 때 잘 정렬을 시키면 정렬을 시키면 여기 자석이 되는 자석이 거고.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방향이 막 회전하고 있긴 한데 방향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자석이 안 자석이 되는 아니다. 거다. 예. 맞아, 그럼 맞아. 어떤 녀석은 그렇게 정렬을 잘하는 건 원래 타고난 그 특성이에요. 그 그쵸. 그러니까 물질에. 그게 이제 그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요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원자 사이 거리. 요 거리에 따라서 그 힘이 세지고 이거 정렬하려는 힘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근데 예. 정렬 안 시키는 건 뭐냐면 열 에너지다. 뜨거우면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가까운 녀석이 더 정렬을 잘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네. 열 받으면 이 녀석도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막 이게 막 미친다. 예. 막 중구난방이 막 물이 끓듯이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충분히 이미 뜨겁다. 300켈빈 되니까. 예, 네. 충분히 뜨겁기 때문에 요걸 온도를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낮춰버리면 또 자석이 얘들이 정렬할 수가 있고. 그럼 지구 온도가 뭐 영하 뭐 몇백 도씩 내려가면 그렇죠. 평소에 그러면 자석 아니던 녀석도 막 자석 자석이 되고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자석. 지금 자석이었는데 네오디뮴 자석 온도를 올리면 얘가 자석이 안 되는. 예.
요게 문제였죠. 그래서 예. 차의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 넣어야 되는데 네.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자석이 사라지거든요. 자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애인이랑도 둘이 추운 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자석고 있다가 더워지면 이렇게 아이 자석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지 뭐. 만물의 원리이죠. 네. 사랑입니다. 자,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 자석이라는 게 이렇게 대충 보면 요런 원자들 거기 안에 스핀들을 잘 정렬을 시키면 그게 이제 자석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정렬을 시키느냐, 어떤 물질을 잘 첨가해 가지고 간격을 잘 조절하느냐, 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구 자석 만드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요 네.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석에다 전류를 흘린다. 요거 보시면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전류라는 게 뭐냐면 전류라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쭉 움직여 가는 거. 근데 네. 이 전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자에서 나오잖아요. 네.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저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흐르기 시작하면 요게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전자는 자석의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전기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근원이기도 그렇죠. 돌면 하니까. 자기장 생긴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자기가 뱅글뱅글 저 돌고 있잖아요. 오른쪽 네. 위에 여기 보시면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예. 이게 이제 자석의 근원이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전자가 그렇지. 가는데 얘가 지가 뱅글뱅글 돌면서 앞으로 돌면서 가는 가. 겁니다. 돌면서 그러니까 가. 우리가 전류를 흘린다. 그래서 배터리에 전류를 흘렸다. 음. 그러면 이렇게 뭐 핸드폰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예. 흐르면 그 전자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걸 텐데 네. 걔가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돌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요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오음의 법칙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V는 IR 이렇게 배웠는데 네. 그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다까지는 배웠는데 이 전자가 돈다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이걸 고려를 하면 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그게 바로 스핀트로닉스라는 학문입니다. 전자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자 돌면서 움직인다. 돌면서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애가 학교를 가는데 빙글빙글 계속 돌면서 학교를 가는 그렇죠. 그런 네네. 전자인데 네. 그러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예. 잘 생각을 뭐가 해보면. 나올까? 전자가 돌면 어지럽다. 자성이 생깁니까? 자성이 그렇죠. 생기는- 자성의 근원이 결국은 그 전자의 생기는 건데. 스핀이니까. 네.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1980년대 좀 들어오면서 이제 나노 기술이 나왔다. 나노 기술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자를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다 인간이. 예. 그래서 원자를 하나하나 이제 한 층 한 층 이제 막 쌓아서 인공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시대가 이제 도달했다라는 예. 겁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 자석이라는 게 결국 원자 사이 간격 잘 조절하면 된다고 네. 했으니까 요거 그러면 간격을 잘 조절해 보면 되지 않을까? 원자를 하나하나 하니까 작은 이 원자 하나 사이 집어넣고 이렇게 붙이고, 해보면 되지 붙이고. 않을까? 네. 네.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사람들이 한 거죠. 예. 했더니 지난 시간에 요런 걸 이제 발견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 자석 사이에 이제 살짝 이렇게 뭐 다른 원자를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자석이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석이 세지겠죠. 네. 근데 거기다 원자를 한 층을 더 집어넣으면 약간 사이 간격을 벌리면 팽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팽 돌아가가지고 아래와 위에 자석의 방향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석이 아닌 것처럼 되니까 자석이 세지진 않죠. 이건 그냥 자기장이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겠죠. 지형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벌렸더니 다시 또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1980년대에. 이야. 저게 이제 발견되면서 신기한 현상이죠. 저게 왜 저렇게 평행이 됐다가 반평행이 됐다가 평행이 됐다가 반평이 됐다가 이거 그냥 원자 사이 간격만 이렇게 싹 바꾸었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될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거 설명이 사실 어렵긴 한데 직관적으로 저게 왜 저렇게 돼야 되냐면 예. 양자 역할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자 역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물질은 우리가 딱딱한 당구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파동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자까지 가면 걔가 파동이라는 겁니다. 음흠. 파동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출렁출렁거려야 되잖아요. 음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추렁추렁거리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리면 우리가 간섭무늬 같은 거 이렇게 뭐 물리 이렇게 설명하면 빛을 이렇게 딱 쏘면 네. 뭔가 이게 간섭무늬 같은 게 그거 나오잖아요. 압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원리 때문에 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설명이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서로 하여튼 자기장이 서로 네. 간섭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충돌하기도 하고 또 그게 서로 상쇄되기도 하면서 네. 상쇄되면 탁 붙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인데 사실 이 원자라는 게 파동이거든요. 예, 파동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원자 두 개가 이게 파동이니까 두 개 이렇게 바꾸다 보면 두 개가 우리가 파동이 위상이 딱 맞으면 보강 간섭이 딱 일어나고 파동을 위상 바꿔버리면 상쇄 간섭이 나고 근데 그렇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게 그렇죠. 파동이잖아요. 음파를 반대 위상 딱 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조용해지죠. 예, 그러면. 그래서 예. 거리를 이렇게 쭉 아. 바꾸다 보면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네. 거리를 쭉 바꾸다 보면 두 개가 똑같은 거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두 배로 커지지만 그런 경우도 예. 있고 요렇게 된 거하고 상쇄 밑으로 요렇게 가는 거랑 두 개 합치면 상쇄, 0이 돼버리거든요. 예, 증폭, 그렇죠. 상쇄, 그래서 증폭, 그렇죠, 그렇죠. 상쇄, 증폭, 네, 상쇄, 거리를 증폭, 바꾸다 보면 증폭, 그런 식으로 상쇄.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런 거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알겠습니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88년도에 서울 월드컵이란다 올림픽이 네. 있을 때 그때 여기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거리를 네. 살짝 바꿨더니 두 개가 평행 반평행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전류를 흘리는 거잖아요.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예. 전류를 흘리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쫙 흘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냥 한번 흘려본 겁니다. 저렇게 되면 저 원인은 일단 차치하고 네. 저기에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냥 좀 흘려봤죠. 그냥 전류를 흘려봤는데 새로운 자기장이 생기겠죠. 흘렸더니 저항 차이가 납니다.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두 개가 평행할 때는 저항이 엄청나게 작고요. 두 개가 반평행하면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래서 거대하게 저항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대 자기 저항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자석인데 두 개가 자석인데 그 자석이 전류를 흘린 겁니다. 근데 자석인데 방향만 살짝 바꿨는데 저항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저항을 그냥 우리가 저항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과학 시간에 재는데 이거 방향을 바꾼다고 저항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방향을 싹 바꿨는데 저항이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크게 바뀐단 말이죠. 그렇지. 자, 이상하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왜 네.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잘 보시면 두 개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라는 건 결국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부딪히면 저항이 큰 건데 자, 왼쪽 잘 보시면 전자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니까 차이가 그렇죠. 없어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전자가 아까 스핀을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돌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왼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두 개가 평행하니까 예.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다가 나랑 방향이 같네.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요. 근데 오른쪽은 빨간색이 내려오다가 방향이 반대니까 튕겨나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전자가 못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가다가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저항이 저항이 생기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큰 겁니다. 같은 방향이면 왜 잘 지나가기가 쉽습니까? 자기의 정렬 방향과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 모든 정렬이 같으니까 그냥 예. 거기 쓱 들어가도 그냥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다 같은 줄로만 서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줄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방금 빨간색이 이제 들어가면 반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내가 들어간 다음에 정렬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그렇겠네요. 내가 거기 정렬을 하려면.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그 그룹과 그냥 똑같으면 그냥 자연히 동화가 되지만 이게 반대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뭐 오는데 거꾸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약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남자 화장실이 계속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이 옷 입고 계속 지나가면 되잖아요.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쑥쑥 지나가면 되잖아. 근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으면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 앞에 또 옷 갈아입고 또 들어갔다 또 옷 갈아입고 또 들어가.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저항이 심한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화장실에 왜 들어가 거기에? 그렇죠?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대잖아요. 네.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네. 전자가 못 가니까요. 못 가니까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스핀을 가진 전자, 그러니까 스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스핀이 그 전에 사람들이 스핀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음의 법칙 쓸 때 저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핀이 있다, 그러니까 돌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시작입니다. 요때 이제 자석의 전류 흘리면 어떻게 될까?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 질문이 완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절반만 꺾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항이 절반만 생깁니까?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납니다. 네. 차이는 차이는 난데 그게 정확히 절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쌓인 곡선을 생각해서 뭐 정확히 절반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여튼 줄어든다. 차이는 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반평행보다는 조금 작을 거고 예, 평행보다는 클 엇갈려서. 거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아니, 나 앞으로 신기한 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감동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햄버거 빵 2개 사이에 패티를 하나만 넣으면 딱 붙는데 네. 2개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잘 안 붙어. 그런 벌어져. 느낌이죠. 그렇죠. 위에서 네. 뚝 뭐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안 꼽아져. 약간 더 돌려서 꼽으면 또 꼽혀. 이상해. 그렇죠.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 예, 이상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저런 거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했더니 저기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저 발견을 하고 나서 20년 있다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저 발견 하나로. 예, 2007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방금 그 발견한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요. 그래서 보시면 왜 그럼 노벨상을 줬냐? 재미있는 발견이긴 하죠. 근데 사실 뭐 발견은 저도 맨날 발견하거든요. 연구실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발견은 누구나 하는데 저 발견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노벨상을 줬을까? 예, 그래서 그때 2007년에 그 노벨상을 준 이유는 네. 나노 기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핸드폰 하나로 다 되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예.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택시가 날아다닐 거란 말이죠. 막 로봇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지금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가 쫙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보통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 많은 거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죠. 데이터. 네.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당연히. 그렇죠. 예.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라는 거고 그래서 뭐 컴퓨터 막 해킹하시는 분도 이렇게 막 랜섬웨어 깔아서 데이터 다 잠궈버리면 예. 돈 안 주면 안 풀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인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만든 사람이 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드디스크를 저 원리로 하드디스크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하드디스크가 하는 업무인 네. 정보의 저장이라는 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그거 근원이니 정보량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그 전 세계 요거 5년 전 데이터라서 최근 데이터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요. 예. 그리고 막 온갖 게 지금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총량이 175ZB라는 거는 저거 제타바이트라는 거 10의 21승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 있는 그 보통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하나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 1,750억 개씩 나옵니다. 1년에. 그 정도 데이터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2년 후가 되면. 세상에. 1,750억 개의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허.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근데 유튜브보다는 사실 예. 그 IoT라 그래서 지금은 그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죠. 지금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CCTV 돌아가고 블랙박스 돌아가고 이게 다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량이 이만큼 늘어난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장하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는 거고 그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한 그 데이터 센터에 지금 거의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죠.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드디스크 어떻게 작동하냐면 01 그걸로 네네. 한다. 화면 통하면 보시면 적어 적으니까. 그렇죠. 네네. 조금 여기 안 되네. 네. 네. 하드디스크가 자석으로 돼 있고요. 하드디스크 예. 자석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N극, S극으로 1010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N극은 1, S극은 0인데요. 이렇게 되면 요 그 하드디스크는 LP판처럼 여기 탐침이 하나 딱 있어서 이렇게 쭉 이게 회전을 시키면서 읽어내는데 예. 저 탐침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7,200 RPM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120번 돕니다. 그래서 이야. 부딪히는 순간 타버려요. 예. 그래서 얘가 살짝 떠 있습니다. 살짝 떠서 이제 돌아가는 엄청난 기술이죠. 이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10나노미터 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요거 스케일을 똑같이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예. 비행기가 머리카락 정도 두께 위를 안 부딪히고 지면을 떠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 자, 하드디스크 시간이 지나서 기술. 이렇게 좀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내려가. 안 내려갑니다. 예, 그게 지금 하드 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아니, 그 사이에 먼지라도 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쵸. 좀 넘으면. 예, 그래서 꽉 이게 완전 그걸 하죠. 밀폐돼서 예, 그 열면 안 됩니다. 열어서 먼지 들어가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렇게까지
좁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읽히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 너무 쓰고 미세하니까? 쓰고 읽어야 되잖아요. 예. 쓰고 읽어야 되는데 쓰는 거 어떻게 쓰냐 하면 그 탐침 끝에다가 조그만 코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류를 빵 흘리면 여기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딱 밑에 N극, S극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자기장이라는 건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쓰려면. 그러면 점점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은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까 파워가 더 들잖아요. 파워가 더 드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네. 미세하게 전극을 주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둘- 가까워야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까? 멀리 있으면 이게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게 퍼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밑에 이게 비트 그렇지. 하나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줄여야 되고 크기도 세게 그러니까 파워도 좀 줄여야 되니까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2만 볼트 그런 큰 센 전류와 이 교실만한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간격은 좀 커도 된다. 뭐 그렇죠. 네네네. 뭐 그렇죠. 작게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작아야 작게 된다. 하는 거고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작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쓰는 건 그렇게 쓰는데 읽는 걸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뭐 어떻게 붙어 있으면 저항을 재면 될 것 같은데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요걸 읽느냐? 거기 이제 끝에 예. 탐침 끝에 자석 2개가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석 2개가 들어가고 위에 빨간색은 딱 고정을 시켜 놓고 아래쪽은 자기장을 살짝 걸리면 이게 방향이 바뀌도록.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위에 있을 때는 거기서 빨간색에서 저기 자기장이 나올 테니까 저렇게 되고요. 옆으로 딱 가면 파란색은 이번에 자기장이 들어갈 테니까 저게 바뀌고요. 그러면 저 위에 저 자석 2개가 평행, 반평행이 바뀝니다. 평행과 반평행, 그러니까 자석 2개가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게 거대 자기장. 그죠? 엄청나게 차이 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 저 방향이 바뀌는 건 그 중간에 층의 차이, 네네. 층의 넓이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 됐다가 역방향이 됐다가 하는 거였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하셨을 때 네네네네네. 그러면 네. 저게 이제 읽는 기계일 텐데 읽는 기계가 네네네. 저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잠시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언제는 파랑파랑이 되고 언제는 빨강파랑이 되고 그러냐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요 간격을 조절하면 저게 평행이 됐다 반평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네. 요 사이 간격을 그냥 딱 고정을 일정하게 시키는 놓고.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기술 어떻게 하냐면 위에를 사실 요 위에 하나를 더 놓고 위에를 딱 고정시킵니다. 얘는 안 움직이, 절대 안 네, 움직이게. 예. 그리고 밑에는 되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자석을 예. 좀 약하게 만들면 예. 요 밑에는 뭐로 움직이냐 하면 밑에 여기에 그 하드디스크 판에서 나오는 자기장 때문에 제가 돌아갑니다. 파란색일 때는 파랗게 되고 그쵸. 빨간색일 때는 빨갛게 네, 되고 요게 밑에 있는 요게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 갖다 대면 나침반이 슝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밑에 하드디스크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그게 자석이거든요. 하드디스크가. 그 자기장이 나오니까 그걸로 그 나침반이 돌아가듯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아 밑에 S극이면 같은 S극으로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네네. N극이면 N극으로 N극으로 되고 N극으로 되고. 아 움직일 네. 때마다 밑에 있는 슉슉슉 돌아가는군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요 바늘 끝에 있는 요 녀석이 되게 줏대 없는 녀석이네요. 그렇죠. 예, 위에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있어서 네. 그냥 남자래 그럼 딱 뜯어. 여자래 그럼 또 떨어졌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달라지면 저항이 달라지니까 저항이, 예, 그렇죠. 저항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0인지 1인지 구별한다. 예. 우리는 모두 전기로 다 작동하잖아요, 컴퓨터가. 이걸 만드는 정치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물리학을 공부했어야 돼요. 이과야 이과. 정치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과학. 과학. 예.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저거죠. 저 기술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인류에 기여를 했으니까. 예. 저것 때문에 진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원시 사회로 안 돌아간다. 그게 아니라 네. 예전에는 뭘 좀 구하려면 네. 세운상가를 가야 됩니다. 네. 세운상가를 가서 사오면 돌려봐야 됩니다. 네. 하드디스크가 없었던 시절에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해야 됩니다.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모님이 출장 가시고 뒤에 여행 가신 집에 네. 막 찾아야 되고. 아주 그런 불편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거는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오지 들어오고 않습니까? 복사도 되고 쉽게 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뭐가 그런지는 뭐 아무튼 아무튼요. 예.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세상이 바뀌었네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메모리가 또 있습니다. 네. 저걸로 만든 메모리가 또 있는데요. 이게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조 현상을 이용한 메모리가 떡인데 어. 여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질문을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그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뭐냐면 저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흐르는 게 자석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자석 방향이 두 개가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잘 흐르고 네. 못 흐르고 네. 이게 결정이 된단 예, 말이죠. 배웠죠? 예. 네. 그럼 요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석의 방향이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물리를 배우면 작용과 반작용.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뒤집으면 전자 흐름이 자석의 방향에 영향을 받으면 자석의 방향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그러니까 요게 그렇지. 샌드위치를 스핀 이쑤시개를 꽂으면 어. 샌드위치와 이쑤시개는 서로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핀 전달 토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저건 드릴게요. 진짜 질문이 훌륭하네. 저 질문은 누가 저런 질문했을까? 저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런 질문 한번 노벨상을 받는데 저는 아직 저런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 방금 자석을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아까는 세워놨는데 이제 옆으로 눕히면 저렇게 두 개가 지금 반평행하게 돼 있죠. 네. 전류를 왼쪽으로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갑니다. 예. 그러면 왼쪽의 자석에서 나온 전자는 다 아랫 방향 전자가 나오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거기 그 자석에 그 전자가 다 그 방향일 네. 테니까. 예. 그럼 요게 두 번째 자석을 딱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윗방향이 전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다 윗방향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랫방향이 들어간 다음에 윗방향이 돼서 나오니까 돌았습니다. 저기서 돌 겁니다. 아, 저 그 분홍색 방향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분홍색 저기를 보면 예. 아랫방향이 들어간 다음에 윗방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뭐 안에서 뭔가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러겠죠. 예, 방향이 저렇게 저항이 바뀌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 방향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리가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이게 왜 저렇게 되면 안 되냐면 요걸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안 된다고요? 저러면 안 된다고요? 뭐가 안 저게 된다? 이상한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상한데 지금 자 요거 제가 드디어 자 네, 팽이. 이게 어떤 네. 상황이냐면요. 예. 지금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전하는 게 들어간 다음에 자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 회전 안 하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온 게 이렇게 방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요게 회전하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예. 여기 들어온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돌아가야 돼요. 내 몸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제 몸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몸이 지금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몸이 제 의자가 지금 예? 내가 얘를 돌렸는데 내가 얘를 돌리면 저절로- 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회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물리에서 에이, 그냥 교수님이 혼자 살짝 어깨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세게 돌린 다음에 네. 이걸 돌리면 발 들고 해서 내 몸이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 하면 되는 네. 걸. 네. 여기서 이거 돌리면 이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자리에서. 돌리면. 더 세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서 네. 그냥 그 제자리에서 돌려보십시오.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해서 몸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팔 돌리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아,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돌린 후에 네. 이거를 제자리에서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내 몸이 돌아봐라. 예. 의자가 너무 뻑뻑한 것 같은. 답답합니다. 교수님 운동 좀 하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저보십시오. 다리를 들어서 세게 다리를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럼 한 다음에 의자가 회전하게 만든 다음에 오 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 몸이 돌아갑니다. 몸이 돌아갑니다. 이거 돌아가잖아요. 이게 오. 다 다리를 다리가 떴더니.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저 다리를 붙이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구나. 다리를 붙여서 다리를 이렇게 예. 들어야죠. 몸이 돌아갑니다. 오. 해보십시오. 진짜 돌아갑니다 이거. 왜 그러지? 다리를 띄워보십시오. 다리를 예. 다리를 띄고 다리를 띄고 어, 돌린 제자리에서 후에 예. 이렇게 돌리면 다리를 어떻게 되냐? 그러네. 그렇지. 아, 이게 내 몸이 버티니까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예. 몸이 버티면 안 되고 그냥 몸이 떠 있는 상태. 진짜 실험에 부족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스피나는 녀석은 아, 방향을 이거- 바꾸면 요게 다른데 뭐냐면 영향 힘을 준다?
물리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회전하기 시작을 하면 외부에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얘는 계속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우주선의 자세 잡는 거거든요. 예. 우주선 지금 올렸을 때 어제 누리 올라왔잖아요. 자세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놓으면 얘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돌고 있어야 되는데 예. 방향을 틀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뭔가 다른 게 같이 돌아줘야 됩니다. 회전하려는 힘이 있으니까 보존이 그 돼야 되니까. 보존의 힘이 보존이, 있으니까 예, 예. 보존이 얘를 되니까. 움직이려면 다른 예. 힘이 가해져야만 그렇죠. 된다. 내가 얘를 업에서 다운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예. 다른 어떤 게 지금 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몸이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전체는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마치 에너지가 보존되듯이 요거는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 지금 요 상황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밑에 방향이 들어가서 위로 돌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것도 돌아가야 돼요. 내 몸이 돌아가는 것처럼 파란색이 돌면 그 반작용으로 빨간색도 돌아줘야 보존이 됩니다. 한 어허. 개만 돌면 안 돼요. 내가 어허.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영향을 미쳐야 되겠네요. 예. 저렇게 돼야 됩니다. 어. 저기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게 이해가 되는 내가 진짜 정말 대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네. 그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전류를 흘리는 것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아까 얘기했죠. 전류의 흐름이 자석의 방향에 영향을 받았다면 예. 자석의 방향도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전류를 흘려버리면 자석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니까 이건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도는 무슨 힘이 거 어떻게 전류가 알았을까? 그렇게 조그맣게 도는 걸 텐데 그것도 저렇게 영향을 그래서 미칩니까? 자석도 작습니다. 자석 크면 안 됩니다. 자석 이만한 거 놓고 거기다 전류 흘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아주 작게. 자석도 원자 몇 개로 돼 있는 아주 작은 자석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자석에 전류를 흐르면 어. 또 다른 방향의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실험 있잖아요. 네네. 두 개를 했는데 네네. 전류를 하면 저항이 생겨잖아요. 네네. 저항이 생기는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저항이 생기는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방향이 바뀐다면서요. 예. 그러면 처음에 방향이 바뀌어 있는 네네. 상태여야 그 저항이 세지는 건데 네네네. 그것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항이 이거 평행이냐 반평행이냐 저항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 저항이라는 건 그냥 전류 조금 흘려도 저항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아까 분홍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 다시 분홍색을 볼까요? 예. 다 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 돌아가는 돌아가는 여기에 예. 있는 원자 개수 그러니까 그 스핀의 개수만큼 집어넣어줘야지 돌아갑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전류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1mA를 주면 저 안 돌아갑니다. 한 10mA를 줘야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값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예. 내가 10mA를 빵 주면 돌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mA로 잃는 겁니다. 1mA만 줘도 저항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음. 그러면 쓰고 잃는 게 되는 겁니다. 빵 때리면 쓰고 돌아. 예. 그리고 전류 약하게 흘려서 잃는 겁니다. 아, 이거 1이네. 이거 평행이면 저항이 크고 반평이 저항이 작으니까 1이네, 0이네 대박. 이렇게 잃는 겁니다. 아, 그럼 하드디스크에는 쓸 때 필요한 전류와 네네. 읽을 때 필요한 전류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하드디스크 아니고요. 요걸로 메모리를 또 만드는 겁니다. 다른 메모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전류를 흘리면 저 방향 바뀌죠? 위에 네. 방향 바뀝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M램이라는 겁니다. D램, S램 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거 막 아시잖아요. 요게 예. 이제 M램이라는 메모리입니다. 매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요거 램이라는 거 뭐냐면 D램처럼 이렇게 램이라는 거 뭐냐면 랜덤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와. 하드디스크는 랜덤 액세스 안 돼요. 하드디스크는 내가 데이터 찾으려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린 예.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저기 크로스바 형태로 이렇게 사다리처럼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열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그러면 5행, 3열 그러면 딱 하면 거기 딱 읽을 수 있습니다. 요런 네. 걸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느 비트든지 내가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램이라고 하고요. 예. 그게 이제 D램, S램, M램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요 M램이란 건 매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 자석으로 놓고요. 하드디스크는 아까 센서로 쓴 거고요. 네. 지금 이건 그냥 메모리 소자로 자체로 메모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전류를 세게 흘리면 두 개를 하나를 탁 뒤집어 가지고 라이팅을 하고 읽어 딱 쓴 다음에 전류를 살짝 흘려 가지고 읽고 그래서 읽을 때는 전류를 작게 주고 쓸 때는 전류를 좀 많이 주고 요렇게 해서 램에. 네, 램을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무식한. 그럼 이거는 M램이라는 거고 D램이라는 건 이런 방식 자석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D램은 아닙니다. D램은 그냥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철판 판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뭐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예. 여기다가 전압을 딱 걸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쫙 모여요. 여기 이게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정전기처럼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전자가 모이니까 이렇게 딸려오잖아요. 네. 떨어져 있는데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사이 간격을 이렇게 벌려 놓으면 여기에 전자가 모여 있으니까 네. 그 모여 있는 전자를 그냥 읽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전자가 뚝 나오면 그 전류가 측정이 되잖아요. 예. 한번 읽어버리면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써야 돼요. 그래서 D램은 그래서 이제 D램은 D램은 기억이 안 되고 계속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고 한번 한다는- 읽으면 다시 써줘야 돼요. D램은 네.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석 아니고요. D램, S램 이런 건 자석 아니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저거는 쓸 수도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저거는 저장의 기능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램을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휘발성입니다. D램은 뭐냐면 여기 저장시켜놨다가 전기를 꺼버리면 그냥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D램의 근데 특성이 자석은 그거죠. 그냥 꺼도 그냥 계속 남아 탄성이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러고 D램, S램은 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부팅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걸리는 이유가 메모리가 다 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D램을 처음에 다시 써야 되는구나. 다시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돼요. 컴퓨터를 예. 켜면.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다 다시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M램으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컴퓨터를 딱 켜면 그냥 바로 딱 켜지겠죠. 이야. 예, 그 시간이 안 들겠죠. 뭐 이미 데이터가 이미 그대로 남아 항상 있- 올라와 있는 거니까. 계속 보존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비휘발성 계속 메모리. 있기도 하고 그걸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예, 쓰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M램이고요. 요거 지금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아까 실험실에서 진짜 그런 게 될까? 그 99년도에 그거 대학교 실험실에서 증명했어요.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진짜 돌아가더라. 예. 99년도에 그거 증명하고 20년 있다가 삼성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가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비싼가 보죠? 저거는 많이 안 쓰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여러 메모리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예.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장단점이 또 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실험실에서 저희는 이제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돌아간다. 이걸 밝히면 이제 20년 이건 굉장히 빨리 된 건데 하여튼 20년 있다가 진짜 이게 프로덕트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서 저 연구하면 항상 야. 국민들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언제 돼요? 뭐 이렇게 한 20년 되면. 20년만 기다리십시오. 빠르면 20년 뭐. 교수님 질문이십니다. 저기 네네. 채팅창에서 뿌잉뿌잉님이 그럼 네. 그 M램이랑 프레시 메모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 메모리 제가 쭉 그 S램, D램 뒤에 한번 쫙 나중에 뒤에 설명해 주신다고. 쫙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그래서 요 현상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줬더니 이게 방향을 뒤집더라. 요런 거 이제 스핀 전달 토크, 스핀 트랜스퍼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토크는 힘이잖아요. 토크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토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디 쓰냐면 자동차 바퀴 있는데 토크 막 이렇게 마력, 쓰거든요. 마력. 이런 거. 그러니까 토크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회전할 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힘과 토크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밀면 이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 앞으로 가겠죠. 예. 근데 토크는 언제 작용하냐면 회전할 때만 작용합니다. 요거 금방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예. 요걸로 그냥 해보면 돼요. 요걸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요 상황에서요. 예. 요 상황에서 그냥 요렇게 드는 겁니다. 요렇게. 예. 예.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예. 천천히 들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는 빨리 확 이렇게 드는 겁니다. 예. 됐죠? 예. 요 상황에서 이거를 회전을 시키고 예. 천천히 들어보고 예. 이걸 빨리 확 들어보는 겁니다. 예. 그 해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실험에 힘들 것 취약한 같아. 실험에 취약한 2%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 천천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올려보고요. 예. 네, 그걸 빨리 확 올려보십시오. 오 옆으로 훅 돌아가죠. 완전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네.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올릴 때 천천히 올라가요. 되고. 네. 어? 근데 빨리 확 올려보십시오. 옆으로 훅 가요. 그러네. 왜 그래요? 왜 이거? 그래요? 옆으로 왜 훅 그래? 이렇게 가죠. 네. 이게 왜 그래? 토크입니다. 왜 근데 이상하죠? 오른쪽으로만 가죠? 이 도는 방향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네. 어. 반대로 해보십시오. 천천히. 이것도 오른쪽으로 하는데? 뭐가 실험이 취약. 이렇게 돌렸구나 네. 내가 아까. 그렇지. 돌리면 그 왼쪽으로 하네. 그렇죠. 네, 아. 옆으로 이렇게 훅 갔죠. 이거 희한하네요. 움직이는 오. 방향으로 힘을 안 받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게 토크입니다. 이게 토크예요? 예.
이게 토크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 뭐 마력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이게 돌아가기 돌죠. 시작, 예, 돌죠. 엔진 돌면 도니까. 그걸 토크라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특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자전거가 계속 돌잖아요. 예. 자전거가 이렇게 계속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 이렇게 돌면 이렇게 막 이렇게 회전하다가 이게 가다가 넘어지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걸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토크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반대 방향이니까. 예, 지금 해보시면 딱 느낌 오잖아요.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90도 옆으로 확 받습니다. 아.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천히 하면 그런 거 안 느껴져요. 빨리 움직이면. 그래서 자전거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어떻게든지 좀 더 가면서 이렇게 세워야지. 이거를 확 세우려고 그러면 훅 넘어집니다. 이야, 그것도 과학의 힘이었구나. 그러네. 오. 이게 토크입니다. 네, 그게 네. 토크입니까? 예, 이게 토크입니다. 도는 힘. 네. 도는 힘. 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요게 이제 뉴턴이 얘기한 그 미분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하면 그만큼 힘이 세진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도 이게 빨리 회전할 때는 굉장히 돌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F는 MA 들어보셨나요? F는 MA. 예, 그건 문과도 배웁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그건 나요. 문과도 배웁니다. 배운 거 확실합니까? F는 M이야. A는 네. F는 F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이거 F는 M에는 게 힘을 주면 물체가 움직이는데 네. 그 힘을 주면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빨라집니다. 없죠. 그쵸? 가속합니다. 그래서 A라는 게 가속도거든요. 속도가 예.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힘을 세게 주면 가속도가 크다는 말은 속도가 더 빨리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 빨리 변할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예. 여기는 나한테 오고 있고, 네. 그렇죠? 얘는 나에서 멀어지고 있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죠? 얘는 나한테 오는 속도에다 더 빨리 더 빨라지죠. 네. 요거는 반대니까 더 느려지겠죠. 네. 여기가 그러면 더 빨라지니까 얘가 힘이 더 들어갈 거고, 여기 힘이 그렇죠. 약하겠죠. 여긴 힘이 크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힘이 작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꺾이는구나. 네, 이렇게 가겠죠. 아하. 근데 그 힘의 크기는 변화율,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하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죠. 네, 힘을 많이 주면 그래서 뭐 차나 사이 모터 같은 것도 디자인할 때 이거를 속도를 빨리 바꾼 급정거를 한다거나 급가속을 한다. 이게 빨리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디자인을 잘 해야 되죠. 자석을 모터를 잘 넣고 이렇게 네. 빨리 움직이려 그러면 네, 힘을 많이 받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토크라는 개념입니다. 네. 지구는 계속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빠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힘을 받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힘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전목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돌고 있잖아요. 뭐 거기 올라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걸어가요. 뭐 내가 이렇게 걸으면 막 옆으로 넘어져요. 이게 옆으로 힘을 받아서 넘어요. 그런 걸 이제 코리올리 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돌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변기에 물 내리면 항상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세면대에 물 내리고 물 딱 내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가는데 그거 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그거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그런 아, 그게 현상이 나요. 지구가 돌고 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지구가 지금 돌고 난 있으니까. 그걸 모양이 좋게 하려고 이렇게 물을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오늘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이렇게 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항상 북반구에서는 반시계로 돌고 예. 남반구에서는 시계로 돌아서 그래서 안승찬 기자를 어디 가서 이놈 일로 와 하고 딱 기절시킨 다음에 납치해서 내가 너를 납치했다. 여기는 호주 아니면 베를린인데 맞춰봐 이 자식아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3다수 1.5리터짜리만 하나 줘봐라. 그런 다음에 보고 반시계로 도네. 베를린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와, 과학자시네요. 네. 진짜 이건 처음 알았네. 예, 뭐 그래서 회전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이거 애기들 그냥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팽이. 예, 팽이 가지고 노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저 애기랑 이거 이렇게 막 돌려서 팽이 싸움을 하다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회전을 하니까 예. 이렇게 돌리면 이상한 힘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뭔가 이게 막 꼬여요.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와. 토크구나. 애들도 토크를 하는구나.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토크라는 개념이고, 요게 이제 뭐 자석도 스핀이고, 그것도 도는 그래서 거니까, 네, 요 힘을 받아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그 적도 근처에서 태풍이 오다가 항상 일본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이지 대부분 태풍이 중국 쪽으로 꺾이는 태풍 없잖아요.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현상도 있고요. 그 도는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그런 거고, 근데 아슬아슬하다. 진짜 아슬아슬해. 근데 태풍의 경우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람이 그렇게 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지구에. 근데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부냐? 그게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슬아슬하다. 네. 다음 거 배워보죠. 예, 와, 그렇습니다. 재밌네, 그래서 이거. 요렇게 이제 메모리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M램이라는 메모리다. 그래서 작게 이렇게 만들면 요것도 비트 하나씩 다 저장할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메모리인데, 그럼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뭐 하드디스크 메모리 쓰고 M램 메모리 쓰고 뭐 여러 가지 메모리를 쓰는 걸까? 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왜 여러 가지 메모리를 사람들이 쓰느냐? 도대체 메모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걸 하려면 일단 컴퓨터부터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예.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고요.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십진법 쓰잖아요. 그래서 2023년 그러면 이 3은 1의 자리라 그러고 요 2는 10의 자리라 그러고 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202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 씁니다. 이진법이라는 건 뭐냐면 10진법은 0부터 9까지 쓰는 거고요. 10이 되면 한 자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진법은 2가 되면 한 자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1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거는 끝에는 1의 자리고요. 네. 그 옆에는 2의 자리, 그다음에 2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자리, 그다음에 예. 여기는 8의 자리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11이라는 건 잘 보시면 여기 8이 있고 2가 있고 1이니까 요거 11입니다. 10진법을 바꾸면 11. 그렇죠. 11을 이진법을 하면 1011이 되고 예. 뭐 참고로 2023년 2023은 1111001111 뭐 이렇게 이진법을 바뀝니다. 그래서 예. 컴퓨터는 다 이렇게 이진법을 하고요. 그러면 요 이진법에서 덧셈 어떻게 할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든 잘 연결하면 이걸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덧셈. 예, 컴퓨터가 덧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5 더하기 6은 11이잖아요. 5 더하기 6은 11. 이거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예. 걸 다 배우잖아요. 컴퓨터한테 5 더하기 6을 딱 시키면 일단 5를 바꿉니다. 이진법으로 바꿔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1이 됩니다. 1의 예.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4 더하기 1하면 5잖아요. 그래서 101로 바꿔요. 그리고 6은 110이 됩니다. 예. 2의 자리, 4의 자리 되니까 4 더하기 2 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요거 잘 보세요. 덧셈을 해요. 네. 끝에부터 갑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1 더하기 0 하면 1돼요. 예. 그렇죠. 문제 없죠. 자릿수 안 올라가요. 아직 2가 안 됐으니까. 자릿수는 안 올라가고 0, 0, 1 자릿수까지 해갖고 더하면 1이에요. 예. 자, 요번에 자릿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0, 1, 1 하면 2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0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죠. 하나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럼 마지막 1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이진법으로 하면 1011이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덧셈을 하는데요. 그럼 요 덧셈을 기계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지금 덧셈을 하나 했고 자릿수를 하나 올리는 게 있잖아요. 네. 요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합이라는 거는 0 더하기 0 더하면 0이죠. 0에서 1 더하면 1입니다. 그렇죠. 1에서 0 더하면 1이고요. 1이죠. 근데 1에서 1 더하면 자릿수가 0이 하나 돼요. 올라가죠. 0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 합을 보시면 이 합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뭐가 0 아니면 1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두 개가 다르면 얘가 1이고요. 같으면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네. 그게 합입니다. 그러네. 결과적으로 그러네. 자릿수는 앞에 게 두 개가 1일 때만 1 되면 됩니다. 그렇죠. 앞에가 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그건 자릿수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둘 다 1일 때만 올라간다. 네. 요걸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문용어로 요거를 합을 XOR 게이트, 자릿수는 AND 게이트. AND라는 건 뭐냐면 둘 다. 그래서 막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AND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1 딱 나오는 겁니다. 예. 저렇게만 작동하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작동하는 소자를 내가 만들면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사람으로 다를 때는 그렇죠. 네. 다를 때는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같으면 때는 0. 0이고. 어. 예, 그게 합이고요. 예. 자릿수는 둘 다 1일 때만 1 나오는 1이고 1이면 예. 됩니다. 두 가지 법칙이네요. 네. 예. 그럼 요거를 사람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좀 있으면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사람한테 옷을 입혀요. 자, 너는 지금부터 AND야.
그래서 사람을 쭉 세운 다음에 깃발을 그냥 드는 겁니다. 들면 1, 안 들면 0.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빨간 옷을 입은 너는 그냥 엔드니까 네 앞에 있는 두 명이 둘 다 깃발을 들 때만 넌 들어. 한 명이라도 안 들면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 OR이란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들면 그냥 넌 들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XOR은 아까 얘기했죠. 네 앞에 두 명이 있는데 둘이 다르면 이거 들어야 되고 들어. 둘이 둘 다 들거나 둘 다 안 들거나 똑같으면 넌 들지 마.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네. 내가 무슨 계산할 거냐면 111 더하기 101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요 1의 자리는 11이고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요걸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처음 이 사람한테 자 1의 자리 너 11, 10, 11 내가 인풋을 딱 줘요. 네. 그 시작하는 인풋을 딱 주고 이 뒤에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내가 시킨 대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초록색은 앞에 두 개가 다를 때만 깃발 들거든요. 예. 근데 얘가 딱 봤더니 둘 다 1이에요. 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안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빨간에는 둘 다 1일 때만 자기가 깃발을 듣는다. 둘 다 깃발 들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1일 되겠죠. 난 되겠죠. 들었어요. 예. 예. 교육을 잘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애를 잘 보시면 얘는 둘 다르네. 두 개 다를 때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요. 들었어. 깃발 듭니다. 그리고 빨간에는 뭐냐면 둘 다 1일 때만 드는 거니까 얘안 얘 안 들어. 들었으니까 그냥 난 0이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얘가 이게 보면 둘 다 1이네. 둘 다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안 들어도 되고 이 자릿수 얘는 둘 다 1일 때는 나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파란색은 아까 OR이라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들면 드는 애인데 네. 한 명 지금 여기 들고 있으니까 얘는 들겠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서 그 다음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답이 뭐 나오냐면 1, 1, 0, 0.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사람을 딱 조사하면 그게 합이 됩니다. 요게 네. 계산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진법 계산기. 그렇죠. 이진법 예. 계산기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게이트, 그러니까 뭔가 앞에 두 개가 입력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한 60억 명만 딱 있으면 쫙 세운 다음에 내가 입력을 딱 주면 60억 비트를 내가 작동시키는 계산할 수 거죠. 있겠죠. 예. 쫙 계산한 다음에 내가 끝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예,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동작만 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야, 세 가지 소자가 있으면 된다. 교육하는 애만 있으면 되네. 세 그렇죠. 가지. 예. 네. 엔드냐? 너는 네. 엔드 잘 보고 있어? 그 네. 세 가지 샘플만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사실은 게이트에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더 있긴 예.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녀석들을 어떻게 찾아서 붙이는 겁니까? 예,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 이해는 됐는데. 네. 하나 더 보니까 이거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스커미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시면 네. 그냥 여기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물풍선 이렇게 쑥 지나갈 거잖아요. 예. 여기 좀 뾰족하긴 한데 뭐 요 정도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위에 그냥 여기다 넣어도 그냥 오른쪽 기울여 놨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쑥 나오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둘 다 집어넣으면 두 개 딱 만난 다음에 위에서 퉁 치니까 얘가 이렇게 펑 터져버리고 얘는 튕겨서 위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 잘 구조를 디자인하면. 하면. 자,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보시면 요 위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네. 둘 다 1일 때만 나옵니다. 둘 다 입력이 둘 다 나올 때만 제 둘 다 위로 둘 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만 얘가 그렇지, 나옵니다.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엔드가 되죠. 예. 밑에를 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다를 때는 나와요. 1이 그렇지. 10이나 0일 때 나와요. 근데 그렇죠. 1, 1이거나 0, 0이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러네. 예. 요거 하나만 만들면 그럼 그 계산기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어 붙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막 이어 붙이는 겁니다. 요 구조를 막 이어 붙이면 와. 그러면 계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재 같은 자식. 우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저런 역할만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에 따라서 뭔가 각각일 때는 통과하고 그렇죠. 예, 두 예. 개가 나오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만 만들면 예, 된다. 그것만 저게 만들면 된다. 물풍선이든 뭐든 간에. 뭐든지 사람을 세우든지 물풍선 하든지 깃발로 간에 하고 그 간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슈퍼에서 쓰는 전자계산기도 네네.
저 원리예요? 예, 다 이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그럼 32 더하기 57이 뭐야라고 그러면 32도 이진수로 바꾸고 그렇죠. 53도 이진수로 바꿔서 네. 삐릭한 다음에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떼르륵 해서 나온 이진수를 다시 10진법으로 바꿔서 딱 보여주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과정은 다 저겁니까? 예, 야,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는 고생이 겁니다. 많구나. 네. 하면서 그래, 깃발 들기를 얼마나 하고 있겠어요. 예. 곱셈은 그럼 그거를 예. 예를 들면 32 곱하기 53 이러면 32 더하기 32 더하기 33 더하기 이걸 53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2 곱하기 3이라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야, 손만 빠르고 머리는 나쁜 자식이구나. 근데 그리고 뺄셈도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뺄셈은 잘 생각해보면 0 빼기 1이 문제거든요. 1 빼기 0은 괜찮아요. 그냥 1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0 빼기 1 하면 우리가 이제 2의 자리에서 하나 빌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0 빼기 1일 때 그 자릿수가 하나 생겨야 돼요. 2의 자리에서 빌려오니까. 그래서 0, 1일 때만 1 나오는 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 이용해서 0, 1일 때는 1 나오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0 나오게 만들면 그게 뺄셈의 자릿수를 뺄셈 하려면 그런 녀석도 하나 예, 있어야 그런 된다.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 만들면 그런 됩니다. 그럴 때만 깃발 드는 녀석이 하나 또 있어야 예, 예, 된다. 예. 그래서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뺄셈 빼. 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뺄셈 빼. 뺄셈은 금지. 뺄셈 뺄셈은 금지. 직접 하시오. 네. 그래서 뭐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그런 걸로 만드냐?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는 뭐로 하냐면 그게 트랜지스터 반도체입니다. 예,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예. 트랜지스터랑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트랜지스터가 저 세 명이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트랜지스터. 예. 예. 그 트랜지스터라는 거 근데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맣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C에서 B로 그냥 전류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예. 전류 이렇게 흘러가는데 B에서 안 걸면 막아요. 근데 걸면 통과시키는 거. 예. 수도꼭지랑 똑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열면 그냥 물이 그냥 가는 거고 닫아버리면 못 가는 거고. 예. 그래서 B에서 딱 전압을 걸면 통과를 시키고 전압을 안 걸면 막아버리고. 예. 아니면 그 반대로도 할 수 예, 있고요. 예. 요거 그러니까 스위치죠. 스위치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냐 안 안 흐르냐. 흐르느냐. 그 스위치를 요게 바로 트랜지스터인데 저걸 뭘로 만드냐면 반도체라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있다는 거거든요. 도체는 전류가 되게 잘 통하는 거고 예. 부도체는 전류 안 통하는 거고 반도체는 적당히 통하는 거라 가지고 예. 딱 걸면 통하기도 안 통- 만들고 예. 안 통하기도 만들 수 어. 있거든요. 예. 알겠어요. 예. 그거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실까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요 트랜지스터 그냥 두 개 이렇게 연결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딱 생각해 보면 한 군데라도 막히면 안 흐르겠죠? 그래서 둘 다 열어줘야지 얘가 흐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1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엔드 게이트.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와라. 저 녀석이 엔드게이트구나. 네. 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죠. 아까 물풍선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예.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게 전기로. 없었으면 전자계산기 안에 막 물 난리 났겠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거하고 자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메모리를 설명하려니까 야,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작동하고 예. 0과 1로 지금 뭐 계산이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산한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내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저장해 놓고 또 써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0과 1만 나타내면 됩니다. 그치 0100000. 예, 그래서 자석이 제일 쉽죠.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장을 거기다 해놓는.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을 이제 1, 0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뭐 근데 자석 말고 다른 걸로 인용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있죠. 그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던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네. 예, 그 얘기도 얼른 듣죠. 네, 네. 예. 그거 말씀드리면 메모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는 이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네. 컴퓨터가 이제 요 CPU에 여기 메모리 있고요. 그 밑에 뭐 캐시 메모리 여기 이제 SRA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메인 메모리가 DRAM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컴퓨터 하시면 뜯어보면 그 안에 CPU가 있고요. 램 뭐 4기가, 8기가 이렇게 꽂는 거 있습니다. 그게 DRAM이고요. 예. 그 밑에 이제 SSD라고 요즘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고 그 밑에 하드 디스크가 있고 예. 그 밑에 저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삼각형으로 돼 있는 이유는 위로 갈수록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고요. 근데 비싸요. 아래로 갈수록 느리고 쌉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빠른 거 일단 이거 비싼 걸로 일단 빠르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예. 밑으로 이제 저장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SRAM, DRAM, SSD는 자석이 아닙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축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아니면 트랜지스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 전류가 있냐 없냐, 흐르냐 안 흐르느냐를 가지고 1, 0을 보는 거고요. 예. 그 요 말은 하드디스크 전원 끄면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 휘발성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저 네.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전원 끄면 다 사라집니다. 프레시 메모리는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집니다. 그건 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 예. 내용 좀 보여줄까요? 예. 네. 요 플래시 메모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SSD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두는 겁니다. 그 전화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사라지지 않게 이게 그것도 참 기술이 좋죠. 예, 가둬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 여기 문제인데요. 요 사이클이란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얘네들이 엄청 CPU 진짜 빠르게 작동하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 진짜 느려요. 근데 요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 엔드 게이트 있잖아요. 그 두 개 예, 입력이 예. 딱 되면 탁탁탁탁 계산해서 넘어가죠. 그거 얼마 하냐면 초당 10억 번 합니다. 컴퓨터는. 예.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억 예, 번? 초당 야. 그 계산은 10억 번 합니다. 그래서 와. 뭐 컴퓨터 뭐 잘 안 된다고 아이 느려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초당 125만 곱하기 72만 4천 이거를 예. 덧셈으로 해내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초당 10억 번을 딱 하는데 이걸 저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걸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초에 한 번씩 계산하잖아요. 1초에 한 번씩 계산을 하는데 저기 저장을 하는 걸 불러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10일 걸려요. 10일이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계산은 진짜 빠르게 하는데 저장하는 게 너무 느려요. 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왜냐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움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느린 움직여야 겁니다. 되니까. 예, 예. 아. 이거 움직여야 되니까. 야, 그래서 말이 너무 안 되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틀렉입니다. 요거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기술적인 난제죠. 여기 제가 바틀렉을 쓰는 게 계산은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저장하는 게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값도 싸고 뭐 용량도 크고 뭐 그런 건 좋잖아요. 그래서 M램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네. 그냥 그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네. 그 서버 네네네. 서버들 있잖아요. 네네. 큰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데이터 많이 다 저런 HDD 같은 걸 다 쓰는 겁니까? 예,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SSD는 비싸요. 그럼 그거를 불러오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죠. 저장하고 불러오는데.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네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다 트릭이 있죠. 일단 뭐 좀 쓸 것 같은 건 미리 땡겨 놓는다든가 뭐 예. 이런 식으로 다 하죠. 예. 그렇지. 그냥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하. 예. 야,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군요.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개발, 뭐 반도체 메모리, 뭐 차세대 메모리 개발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좋으면 좋잖아요. 값도 싸고 빠르기도 하고 뭐 예. 그러면 좋잖아요. 용량도 네. 엄청 크고. 근데 그런 게 세상에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이라키가 딱 돼 있고 그래서 뭐 요런 걸 이제 대체를 하겠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죠. HDD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빨리 개발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리학과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뽑고 있겠죠. 그런데 사학과와 정치학과가 가면 일이 있겠습니까? 사학과 정치학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드디어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드디어 나와요. 네, 네, 예.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하드디스크 대체하고 그것도 빠르기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네.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면 뭐 디램만큼 빠르고 하드디스크만큼 싸고 용량도 큰 그런 거 없냐? 그래갖고 이제 만드는 게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정렬해야지 이제 자석이 된다라고 요거 네, 복습 예, 간단하게 하면 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자석에다가 딱 갖다 대면 저게 이렇게 쫙 정렬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저렇게 스핀이 들어가면 저 방향이 도는데 저렇게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분홍색도 같이 네, 돌아가야 네. 된다. 요거 돌아야 말씀드렸습니다. 돼. 두 개의 개념을 섞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경계가 있어요. 여기는 오른쪽이고요. 여기는 왼쪽입니다. 그럼 경계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서서히 돌아가고 있겠죠? 돌죠. 그렇죠? 예. 요 경계에다가 내가 전류를 딱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갑니다. 잘 보십시오. 가면 빨간색이 왼쪽으로 돌면 저 파란색이 살짝 돌리고 가지. 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 여기 아까 가군동량 보죠 이렇게 해서 돌아야지. 이렇게 얘가 돌면 이렇게 됩니다. 얘도 돌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한 칸씩 옆으로 가죠. 예. 그러네. 전기가. 그러네. 전류만 흘리면 한 칸씩 옆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NGS를 썼는데 이걸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돌려서 막 이렇게 액세스를 하니까 이게 느린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저 경계가 한 칸씩 옆으로 갈 거잖아요. 네. 전류를 주면. 네. 그냥 원반을 돌리지 말고 원판을 돌리지 말고 그냥 거기 전류 흘리면 그냥 돌아간 효과가 있는 거구나. 전자가 가면 한 칸씩 옆으로 갈 테니까. 한 칸씩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얘가 앞으로 당겨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네네네. 그렇죠. 소름 끼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쫙 당겨오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 저 건너편에 친구가 있는데 불러야 되는데 예. 운동장을 돌릴 거냐 아니면 친구가 뛰어올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친구 뛰어오면 에너지적으로 훨씬 낫잖아. 이게 값싸게 되죠. 운동장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 정렬이 그대로 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면 네. 그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저장이 된 거잖아요. 네. 위아래가 이미 저장이 된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럼 예. 얘가 당겨 왔어요. 네네네. 착착착 앞으로 왔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원래 앞에 있었던 데이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가까이 있던 데이터가 바뀔 네, 수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요 메모리는 반을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놓고 거기다 왔다가 다시 보내고 이렇게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페이지 읽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기려면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넘겨야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내 눈은 가만히 있을 테니 요 글자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셈이지.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전류를 걸었더니 이 글자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그럼 네. 나는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뭐 효율적인 메모리가 되겠죠. 하드디스크 이게 막 움직이고 막 이래가지고 느린 건데, 그러면 저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야. 네. 저 될 것 같은 왜 안 됩니까? 저 어려운 점이 뭡니까, 교수님? 글자가 넘어와야 전류를 되잖아. 보내면 얘가 앞으로 착착착착 온다면서요 지금. 이론적으로 와야 될 것 같죠. 네. 저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 모든 실험을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실험실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를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게 진짜 되는지 증명하는 거지. 전류의 양이나 뭐 이런 게 아주 정교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한 개가 가다가 서고 뒤에 빨리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완벽히 똑같이 가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글자가 넘어오면서 깨진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레이스트랙 메모리라고 하는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N극, S극 쓴 다음에 죽게 그냥 전류를 주면 되고 그러면 굳이 제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원판으로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3D로 올릴 수 있으니까 용량도 커지잖아요. 예. 그럼 뭐 저런 거 지금 되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지금 연구실에서 이게 제가 실제로 실험한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류를 주면 진짜 이렇게 가요. 이게 예. 연구실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그럼 두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계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두 개 그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오고 그러면 10을 써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 0011 011 이런 걸 써가지고 막 이동시키고 이런 걸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드디스크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예. 느리기도 하고, 예, 못 쓰죠. 네. 네. 그래서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M램도 사실 뭐 실험실에서 하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놓으면 20년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이것도 노벨상감 아닙니까? 노벨상감? 노벨상 주겠어요. 저게 되면 뭐가 하드디스크에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저게 되면 일단은 액세스 타임이 빨라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읽는 타임이 빨라지는 물리적으로 이걸 움직이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초당 그렇겠죠? 1000번 예. 움직이겠어요. 예. 근데 전류를 움직이는 거는 초당 10억 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계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예. 근데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적게 들고요. 예. 모터 들어가는 걸 텐데 필요 없겠네요, 그럼. 네, 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는 돌리기 때문에 원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용량이 여기서 머무는 거죠. 근데 결정되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위로 전류 흘려도 되니까 이거 두껍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위로 한 100비트 집어넣으면 그냥 이 원판 곱하기 100 이게 되잖아요. 용량이요. 어마어마한 정수. 이북 같은 거 진짜 이북 한 페이지만 있으면 다 글자가 들어오는 흘러오면 다 들어오는 야, 네, 100만 네. 건 다 들어가는 아니 그게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방향인데 그게 네. 막 데이터가 깨지거나 하진 않습니까? 저게 완벽하게 항상 위아래로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습니까? 그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 실제로 전류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 열이 막 나거든요. 그러면 예. 얘가 막 가다가 막 오기도 하고 뭐 어. 가다 걸려서 막 있는데 뒤에 게 와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돌려야 되겠네. 잘 이렇게 스핀을 매겨서 스트라이크 존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스핀을 매겨서. 네. 그 원리를 연구를 한 그래도 0 아니면 1이니까 예. 그래도 돌려도 0 아니면 1이야? 흐트러져 있어도 대충은 알 수 아니야. 있는데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까 전에 그 박사님 그 교수님 연구했던 걸 보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약간 맞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게 네네네. 플러스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네. 저기 좀 중간쯤 있으면 이게 영인지, 0인지 1인지 맞습니다. 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네네. 0 아니면 1이니까 덜하지 이게 1, 2, 3, 4, 5, 6, 7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진법을 하기에 다행이지. 그렇죠. 네. 이게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예. 메모리, 하드디스크 다음 하드디스크 버전으로 다음 저희가 버전. 연구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지금 HDD는 아까 전에 언제 개발했다고 하시죠? 그것도 몇십 년 된 거죠. HDD 사실은 뭐 60년, 70년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가 그 읽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트가 크고 효율이 안 좋았는데 저 아까 그 거대 자기장 효과가 빵 나오면서 그게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하드디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네 정말. 네. 자석이 대단한 건지. 그냥 이과가 대단한 겁니다. 네, 그 마무리 예, 해드릴까요? 마무리, 예, 네, 마무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제가 마무리를 하는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석의 N극, S극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결국 원자까지 가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스핀, 그게 네. 이제 N극, S극 결정하는 거데. 근데 왜 다 자석이 안 되냐? 왜냐하면 정렬을 시켜야 자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자석이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저항이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하고 아니면 전류를 세게 주면 얘를 막 방향도 바꿀 수 있다.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럼 그걸 잘 이용하면 메모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류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근데 이 정도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보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껏 우리가 한 게 뭐 자석 좀 되고 뭐 전류 한번 흘려보고 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이거 뭐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되지? 뭐 소리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자석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거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직요. 지금은 예. 전류만 흘려본 거고. 그렇죠. 열을 주면 어떻게 되지? 빛을 주면 어떻게 되지?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되지? 모르잖아요. 대박이다. 자석에다가 그걸 줬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다가 뭐 또 새로운 뭐 메모리를 만들 수 있고 뭘 만들 수도 있겠죠. 빛을 이렇게 딱 비치면 뭐가 바뀐다거나. 그렇죠. 뭐 그렇지. 어떻게 뭐 빛이 나온다든가 그럼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면 왜? 요즘 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왜? 질문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실험할 거고. 아까 전에 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전류를 흘렸을 때는 그게 네.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 네.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와. 그 단순한 질문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감동적이다. 진짜 감동적입니다. 이야, 진짜 역시 물리학에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야, 네.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 예. 인생을 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솔직히 물리학과에서도 이런 거 꼭 다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학과에서 다 배우지는 진짜 않잖아요.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대단합니다. 예, 뭐 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배우죠. 다른 예. 것도요? 네네네. 야. 지금 채팅창에서 10부작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두 번에 끝내냐. 이런 걸 연구하려면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가야 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학부는 서울대를 가야 된답니다. 야, 진짜 재밌게 잘 네, 배웠습니다. 스피드닉스 하시는 분 많습니다. 예, 어느 학교 가도 하시는 분 계시니까 스피드닉스? 예, 거기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 우리 김갑진 교수님을 또 모시자고 밖에서 압박을 하고 자석 말고 뭐 다른 것 좀 다른 것도 좀 없습니까? 해주시면 다른 안 거 뭐 됩니까? 꼭 자석만 꼭 해야 됩니까? 예, 뭐 10부작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천천히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연구에 너무 방해는 그래. 하지 이 않겠습니다. 위대한 학문인 물리학을 네. 여기 기껏 들어가서 휴학하고 의대를 간다고? 진짜 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학문인 것 세상을 크게 바꾸는 일을 하다 가십시오. 같습니다. 네.
의사는 여러분 아니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천재 여러분. 예. 네. 김갑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도 10부작으로 한번 잘 교수님 또 압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문과가 섭외하고 이과가 강의하는 언더스탠딩.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